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부부들이요, 딜레마 질문을 삼가하라는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딜레마 질문입니다. 딜레마 질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어떤 질문에 대해서 A라고 답을 해도 문제가 되고 B라고 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이 딜레마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 동시에 두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럼 당신은 누구부터 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예를 들어 어머니부터 먼저 구하겠다고 하면 효자가 될지는 모르나 나쁜 남편이란 낙인을 찍힐 것이고요. 아내부터 구하겠다고 하면 저런 불효자가 있나 하면서 비록 좋은 남편이 될지언정 또 다른 비난과 직면하게 되죠. 이런 질문이 바로 딜레마 질문인데요. 외도 부부 사이에도 이런 딜레마 질문이 난무합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들이 이런 딜레마 질문을 외도 행위자들에게 하는데요. 문제는 우문일 경우 우답이 돌아오거나 또는 외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이것이 또 다른 트리거가 돼서 부부 사이의 갈등, 분쟁 이런 과정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냐? 외도 상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외도할 당시의 느낌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도 상간자에 대해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외도 피해자들은 감정이 폭발할 것이고요. 만약에 별로였다, 이러면 아니, 별로였는데 외도를 그렇게 했냐? 이렇게 또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느낌에 대한 것도 감정 기억을 퍼와야 되는데요. 이 감정 기억이 항상 동일했다면 A든 B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외도 초반기에는 A였다가 외도 발각 직전에는 B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떤 것을 답변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나 또는 원하는 직장에 입학하게 되거나 취업하게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이나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낌에 대한 감정 기억을 질문했을 때 외도 행위자들이 이제 막막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초기에 느낌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외도 발각 이전에 직전에 그런 느낌을 물어보는 것인지 혼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좋았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별로였다 하더라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관건이 뭐냐면 이런 이제 감정 기억을 퍼올릴 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은 망각이 되고 일부분은 왜곡이 된다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 피해자들로부터 이 감정 기억을 질문받은 외도 행위자들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제는 이랬다고 했다가 오늘은 저랬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 행위자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답변에 대한 진심과 진정을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왜 그러면 어제는 거짓말 했느냐? 왜 또 오늘은 거짓말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밀당을 하면서 결국은 외도 문제 해결이나 부부관계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우문을 던져놓고 현답을 구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혜롭지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주 흐릿하고 불명료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냥 꼬리 질문처럼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질문하는 사람도 진이 빠지고 대답하는 사람도 진이 빠져서 서로 소진만 되는 그런 과정의 외도 부부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또한 이 심리 상담이나 부부 상담 또는 외도 상담에 나온 외도 부부들에게 이런 것은 좀 소모적이다, 소진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외도 피해자가 됐든 외도 행위자가 됐든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도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질문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부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변은 제가 볼 때 이 외도 문제 해결 및 부부관계 회복에 결코 뭐 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콘텐츠로 다루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딜레마적 질문은 안 하는 것이 줄일수록 더 효과적이고 더 외도 문제 해결 또는 부부관계 회복 그래서 결국은 외도를 극복하는데 득이 되지 딜레마 질문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한다면 이것은 점점 실타래를 더 꼬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상처와 아픔이 또 그로 인한 고통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외도와 직면하지 않은 부부들은 거의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 행위자들이 이런 것을 볼 것인데요. 뭐 외도 행위자들이 제 콘텐츠를 보고 외도 피해자들에게 뭐 어떤 센터의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사실은 제 이 콘텐츠를 전언하는 거는 사실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외도 피해자들이 제 이 콘텐츠를 본다면 내가 좀 우문하고 현답을 원했구나 또는 의미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더 고통을 양산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런 우문을 통한 우답을 듣는 그런 과정은 포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외도 부부들의 그 딜레마적 질문 주고받기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